간밤에 미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2.7%대 하락을 하고, 밑에 꼬리가 없이 마지막에 좀 약세 흐름으로, 깊게 지금 지하실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들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뭐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걱정이 많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남겨드린 영상에서 조금 이제 추측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은 바닥은 진짜 바닥권은 아무나 예견할 수가 없겠죠. 네, 예측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한번 주위를 뭐 되돌아보시면 분명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의 표정도 안 좋고 또 뭐 환하게 웃음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주변의 목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 힘들다. 곡소리가 나는 거죠. 예, 어렵다. 이거 주식장 이제 그만하고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아마 점차 많이 들릴 겁니다. 네. 그럴수록,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단기 조정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약간 중기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네, 어깨 이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에 더 꼭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어떤 조정은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한 근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심플러 기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이평선의 기준 그리고 뭐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뭐 분봉 매매도 잘 아시죠? 3분봉 매매를 하는 방법, 추세 라인 그려놓고 추정 추세를 또 함께 접목을 해서 본다. 그 안에서 실전 매매 기법에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큰 이론은 아니고요. 네, 사실 카운팅이 있잖아요. 카운팅.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던 그런 카운팅, 즉 캔들의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셈을 하는 겁니다. 하락이 얼마만큼 진행돼 있고 상승이 얼마만큼 돼 있나. 사실 단기로 급등한 종목은 3일, 5일 또 많으면 뭐 369 잘 아시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7일까지 보는 부분, 하락은 대략적으로 한 11일 혹은 그 이상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기술적 지표를 함께 본다고 하면 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조정이 얼마만큼 벌어질 것이냐,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무조건 손절한다, 떠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비중은 가지고 가되 마음의 준비는 하자. 한 번에 더 밑에 쭉 하방으로 내려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물량이 아마도 진짜 투매 혹은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미수금 또 이렇게 많이 지르신 분들이라고 하면 급반등이 나올 줄 알고 또 미수 막 매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악성 매물들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가격 하락폭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운팅. 첫 번째 5일선 기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0% 정답은 아니에요. 깊게 하락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횡보 등락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밑에 꼬꾸라지는 그런 시점을 첫 번째 스타팅으로 잡아서 오늘 날짜죠. 네, 금요일까지 깊게 밀어줬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13일간 쭉 내려왔죠. 중간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지수 다른 나라 유럽 지수나 비교한다 하더라도 미국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가서 지금 크게 지금 상방에서 차익 매물 플러스 또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약간 투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3일간 흘러내렸다. 근데 앞에 어떤 흐름이 보이세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벌어진 또 하락의 시간이 있었죠. 약간 길게 나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한 중간쯤에서 한번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오고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이렇게 갭 하가 나와서 그 갭을 메꾸는 양봉 연속,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출렁거렸던 그 시간이 19일이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는 13일간 내려왔다.
네, 그리고 이전 데이터도 같이 볼까요? 네. 이전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계속 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뭐 차트를 열어놓고 봐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네, 힘들다 해본들 잃어버린 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날은 12일간 2021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렇게 12일간 지속적으로 내렸다. 그리고 일주일간 행보 등락 이후에 캔들이 보이시죠? 예, 거의 꼬리가 없다 보면 돼요. 네, 작은 몸통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후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2월부터 3월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기간은 14일이다. 네, 대략 보이시죠? 14일. 예,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여 보면 2020년 9월 달에도 좀 안 좋았죠? 네, 이때 크게 손실난 분들도 많고 또 바이오 종목들 크게 또 이제 손실난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맞죠? 네, 참 힘들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14일간 내려와서 반등, 다시 14일간 내려와서 반등. 1년간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숫자가 보입니다. 즉 하락의 카운팅을 매겨보면 14, 14, 14, 12, 19, 13 맞죠?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이후에 이때가 그 19일간 하락한 그 기조의 어떤 연유는 아마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처음에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9월달이었죠. 네, 가을에 한번 철퇴를 맞고 그때로 다시 한 달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10월달, 11월달에 상승이 주도했던 섹터는 무엇이었다? 다들 아시죠?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반도체 기억나시죠? 네, NFT 이러한 이제 종목군, 섹터군들이 크게 지금 시장을 움직였다. 전 세계의 시장을 움직였다. 국내도 똑같아요. 코스닥 지수 열어놓고 보세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기억나시죠? 자이언트 스텝이나 예. 뭐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게임주 뭐 그때는 게임빌이었죠. 게임빌,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사실 제가 숫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차트 매매라는 주식쟁이는 항상 숫자에 깨어 있어야 된다. 얼마큼 대략적으로 내려가냐. 그러면 지금 같은 기준에 얼마큼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약간 다르잖아요. 하락의 기울기가 이 정도 기울기로 내려갔다. 네, 뭐 마이너스 38도라고 볼게요. 지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0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반등이 나오겠지만 한번 여기에 어느 만큼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올 것이다. 그 반등의 세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나오고 난 뒤에 재차 대반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맞다. 관망을 하시고 나중에 재차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현금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단기 스윙으로 장중에 낙폭 과대한 종목들 특히 메타버스나 NFT 게임주는 지금 단기 추세는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오른쪽으로 행보 등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럴 때 한번 뭐 낙폭 과다한 종목들 좀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아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극대화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종목 다른 섹터의 종목들 많잖아요. 또 우량주 갖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 손실분을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잔고가 내 종목이 무조건 그냥 나중에 나와서 평단가 근처, 그러니까 본전치기 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안 돼요. 네, 본전치기 하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가 늦습니다. 매도가 안 돼요. 손절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대반락될 때, 아이고 그때 조금 줄일 거라고 또 좀 후회 아니 후회를 하시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가 오죠. 네, 다음 주. 그리고 설날이 이제 좀 도래가 되는데, 설날 전후로 뭔가 이펙트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뭐, FMC, 뭐,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는데, 뭐 25일, 26일 뭐 등등 FOMC가 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또 뭐 이렇게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떠한 또 멘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 애플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시한다기보다는 관심을 놓고 있지 말고 네. 아이고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보기 싫어. 네. 그렇게 너무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보세요. 연구를 해야 돼요. 아, 네가 내려오면 이 정도 내려가구나. 그 시간의 카운팅이 심플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맞을까? 그러면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이고 기간 조정이 오른쪽 횡보할 것인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 맞죠? 네, 그러면 13일 내려오고 일주일이면 한 18일, 19일 정도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설날 전후로 뭔가 흐름이 여기 하방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긍정적으로 보자.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가는 상황, 그리고 뭐 2D, 뭐 종합 우리가 늘상 사용했던 그런 뭐 생활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게임 이런 뭐 다양한 뭔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숨겨진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의 돈은 분명히 여기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 다 때려치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고 힘을 내 보시면 해서 제가 전체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나간 뉴스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보와 재료와 자료는 너무나 많지만 그 어떠한 그 팩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브레인을 그러니까 뭐 기법은 아닌데 자기만의 그 생각으로 가공을 해서 잘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 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도 이런 수출 변화를 보면 1월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늘었네. 수입은 좀 증가했는데 또 원자재든 뭐든 가격이 좀 올라가서 수입의 어떤 비용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어난다. 많이 판다. 뭘? 반도체도 많이 나가고 수경차 나가고 석유 제품이 좀 이렇게 쏠렸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 읽어보다 보면 힘이 나요. 네. 자꾸 뭔가 수출액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은 나쁘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항상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실적, 수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되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보면 2021년 중소기업입니다. 예, 대기업 아닙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뭐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수출이 1171억 달러, 즉 뭐 120조 원을 능가하고 있죠. 역대입니다. 역대. 네, 저희가 태어나서 역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수출 잘하고 있다. 돈 잘 번다. 네, 벌고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니 주식 이놈의 세상은 당체 지금 뭐 올라가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겠지만 하반경 직석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그 실적 좋은 섹터인 종목들은 잘 갈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 계속 발굴하고 또 낙폭과대한 것들이 어느 종목에 나오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잘 벌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어깨 축 또 쳐져가지고 네, 온라인 분야 잘 가네. 네, 잘 가네. 잘 팔고 있네. 온라인으로도. 네, 예, 좋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짤막하게 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렸고, 네.
분명히 많이 꺾였어요. 예, 꺾인 만큼 나중에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거예요. 네, 이제 반도체도 많이 내려왔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유로스톡을 본다고 하면 또 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죠. 그리고 뭐 독일 쪽, 예, 독일 쪽도 좀 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이고, 사실 나스닥의 이제 3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목요일 날 흐름이 이렇게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갭상으로 올라가서 추세, 대략적인 추세를 이용해서 올라갔는데 좀 뭐 한두 시간 이제 장 초반에 좀 꺾이면서 차익 매물 쏟아지고 좀 약세로 급변했죠. 그래서 약간의 투매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하루 전 금요일 날 장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우하향의 추세를 한 번은 돌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우하향의 추세를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가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장중이 나왔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밀린 것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다시 대밀릴 때 급격하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전처럼 급격하게 내려온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네. 정답은 아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카운팅을 본다 하더라도 머지않았다. 네. 세계 증시의 조정은 머지않았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국내 지수는 뭐 코스닥은 여기 하반 경직선이 좀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캔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목걸이죠. 그러니까 일정 하락 이후에 나오는 목걸이는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정 하락 이후에 밑에 꼬리 소양선, 네, 좋은 흐름이고, 최근에도 밑에 꼬리 그래도 중형 사이즈 양격의 롱바디가 나왔죠.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3, 4%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6%는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다시 내려줬다. 예. 뭐 안타깝죠. 어쩔 수가 없죠. 한번 철퇴를 다시 맞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뭐 조금 더 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꼬리가 좀 달리지, 밑에 꼬리가 좀 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아직은 조정권이다. 네,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은 많이 필요하다. 1, 2주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또 시장에 호재 뉴스가 나온다 보면 다시 급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급반등을 주도하는 섹터는 지난 10월달, 11월달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게임주 NFT가 될 것이다. 2차 전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반도체 소재주나 혹은 뭐 장비주 이렇게 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중소형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힘들 내시고요. 코스피는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자꾸 저점을 이제 높이는 거 맞죠? 맞는데 쉽사리 그러니까 큰 어떤 반등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시장에 지금 악재가 뭐가 있었어요? 악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악재. 오스테 임플란트 맞죠? 그 직원 횡령 소식 나왔고, 이번 1월 달에 1월 달 보자고. 1월 달 이렇게 막 내려갈 때. 네, 또가 뭐가 있었죠? 네. 다들 아시죠? 또 메드팩토 임상 부결 소식에 장중 하한가도 가버리고, 바이오주, 셀트리온은 분식회계까지 나오고, 바이오주 흔들리고 재미없고 계속 네, 눌러주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부실공사 이슈가 터지면서 건설주도 잘 가듯 하다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현대산업개발은 뭐 하한가 가격까지 쭉쭉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요. 현대산업개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자고요. 차트 한번 보자고요. 그 종목. 참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요, 진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네. 시가총액이 1조 원. 사실 때는 뭐 1조 몇천억 됐지? 뭐 2조 원 가까이 됐겠네요, 이때. 네.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내려가는 1월 달이었다고요, 지금. 건설주 안 좋으니까 기자재, 건축 관련된 기자재, 그런 또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다 비리비리하고 뭐 그랬던 부분이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대주주, 또 임원진 매도, 먹튀 논란 나왔죠. 그리고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또 저기 고점에서 또 일부러 매도하는 바람에 네, 위메이드도 한번 좀 꼬꾸라졌고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나서 여기 지지 보이고 대략적으로 추세가 가추세라도 이렇게 지켜가야 되거든요. 칼럼은. 예, 가야 되는데 위메이드가 힘을 못 쓴 이유가 예, 또 위믹스 코인 또 대량 또 매도가 좀 이렇게 나오면서 좀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가겠죠. 네. 지금 좀 조정권인데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패밀리 지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좋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었던 악재 뭐가 있었어요? 바로 예,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이놈이 블랙홀로 시장의 모든 자금을 뭐 1경 5천조 그 뻥튀기한 금액이 맞겠지만 다 잡아먹으리고 네, 자금을 갖다 그냥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예, 물이 말라버렸죠 진짜. 예, 갈 종목도 못 가고 더 갈 종목도 힘을 못 뻗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는데 자칫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바로 반토막 나는 네. 계좌 1억짜리가 5천만 원 되고 5천만 원이 2,500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20, 30% 정도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고 네. 이제 회복할 시간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래서 잘 힘내시고 그리고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것들 무리하게 한 번에 저도 이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조금 추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전체 비중 뭐 2번, 3번 살 거를 한 번에 다 담아서 안 돼요. 다시 추가 하락을 항상 열어두고 봐서 분할 추매 관점으로 일주일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현금을 좀 더 들고 있고 설날 이후에 확인 매매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재차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3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현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흐름을 보고 대반등이 나올 때,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심플레 시선으로 지금의 시황 분석을 좀 해드렸고, 잊지 말자. 카운팅, 캔들의 카운팅도 분명히 정답 아니겠지만 정답을 찾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또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너무 머리 잡고 아이고 이것도 망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패밀리 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 반토막이 난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회복한 종목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열어두고 봐서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버틸 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까지 지금의 주식 이 더러운 판에서 남는 사람이 마지막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